K문화, K팝, K드라마 등의 말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K양심이라는 말도 유명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을 경험한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말입니다. 해외에서는 있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들이 유독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뉴욕대의 샘 리처드 교수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벤치에 휴대폰을 놓고 온 적이 있다는 경험담을 시작으로 한국에 대한 양심적인 모습을 강의하는데요.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못 믿겠다는 듯 눈이 동그래지고 입을 떡 벌린 모습입니다. 그의 강의를 잠시 번역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새로 깨닫게 된 게 몇 가지 있어요. 여기는 딴 세상이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거기서는 범죄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여기는 밤이든 낮이든 몇 시든 상관없이 범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제 아내가 한국에서 벤치에 휴대폰을 두고 온 일이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이었는데 두고 온 뒤 한참 뒤에 이런 내 휴대폰 하고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내가 뭘 걱정했을까요? 바로 누가 내 핸드폰을 가져갔으면 어쩌나? 가 아니라 거기까지 다시 가기 귀찮다 였어요. 휴대폰은 당연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는 큰 돈이 될 만한 것이나 휴대폰도 아무 데서나 꺼낼 수 있어요. 폰이나 뭐 다른 것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도둑 맞을 걱정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강의에서 샘 리처드 교수님은 한국을 다녀온 후 얼마나 미국에서 내가 범죄에 대해 매 순간 긴장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느꼈다. 문만 열고 나가면 얼마든지 아파트 앞에서도 강도를 당하고 누가 다가온다 싶으면 핸드폰을 가져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국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카페에서 가방이나 스마트폰, 노트북을 자리에 그대로 두고 화장실을 가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경악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가방으로 자리를 맡아놓은 후에 주문하러 가기도 하죠. 분실물이나 소매치기가 흔한 국가들과는 달리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고 당연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 사회 내에서는 당연한 일인데요. 한국 여행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이를 보며 K양심이라는 말까지 탄생시킨 거죠.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온 외국인의 글이 큰 화제였습니다. 자신을 이탈리아 출신으로 밝힌 외국인이 올린 한국에서만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별 특별할 것 없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 시간에 여성이 혼자 길거리를 걷고 아이가 휴대폰을 들고 혼자 걸어가고 길가에 택배 상자가 놓여있고 카페 좌석에 사람은 없고 소지품이 놓인 우리가 보기엔 지극히 평범한 장면들이 보여지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너무 놀라 댓글이 폭주한 겁니다. 밤에 여성이 혼자 다닌다고? 한국의 치안은 대체 어디까지인 거지? 이탈리아에서는 3초 만에 훔쳐갈 거야. 베네수엘라에선 의자까지 훔쳐간다. 라틴 아메리카에선 껌 한 통도 훔쳐감. 영상에서는 시장 옷가게의 주인이 졸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멕시코에서는 눈 깜빡하는 동안 훔쳐감. 온두라스에선 영혼까지 훔쳐간다. 에콰도르에서 자고 있는 사람도 훔쳐간다. 페루에서 잠들면 다른 곳에서 일어나게 될 거야. 해외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자기 나라와 비교를 하며 한국의 치안과 양심이 비현실적일 만큼 뛰어나다며 놀라워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라는 거죠.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이 겪은 일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한 중고거래 앱에 지갑을 분실했는데 꼭 찾고 싶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알제리에서 온 외국인이 올린 이 게시물은 신촌역에서 노구산동으로 이동하던 중에 지갑을 분실했다. 지갑 속에는 현금 24만원, 신용카드, 국제운전면허증, 신분증이 있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는 제발 현금까지는 못 찾더라도 여자친구가 선물한 지갑과 신분증은 꼭 찾고 싶다.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국내 네티즌들은 댓글로 한국은 분실물이 대부분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 기다려보세요. 지갑 속에 연락처만 있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며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글이 올라온 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경찰청 유실물센터에서 캡처한 글과 함께 이거 같은데 연락해보세요 라고 적혀 있었죠. 지갑을 분실했던 외국인은 유실물센터에 누군가가 맡겨둔 지갑을 잘 찾았고 검색해서 지갑을 찾아준 한국인과 도움 댓글 달아준 모든 한국인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사연이 해외 네티즌들에게 공유되자 또 한 번 세계 어디에도 없는 K 양심이 증명됐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외국인들에 의해 더 많이 알려졌고 이제 한국이 하면 치안, 양심, 국민성 이 세 가지가 모두 뛰어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외에서는 눈을 감으면 코를 베어가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는데요.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유럽에 가면 늘 가방을 조심하라고 하죠. 해외 커뮤니티에는 유럽에 도착하자마자 몇 초 만에 가진 것을 모두 털렸다는 경험이 속속 올라옵니다. 얼마 전에는 모델 장윤주가 유럽 여행 중에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사연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허탈한 표정의 사진과 함께 비록 한순간에 공기처럼 가방은 사라졌지만 일은 즐겁게 함께하는 멋진 사람들과 스페인에서라는 글을 올리며 유럽 여행 시 가방 조심하세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소매치기로 유명한데요. 예술의 도시인 만큼 소매치기 기술도 예술적이라고 합니다. 당하는 사람이 미처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로 교묘하고 감쪽 같은 솜씨로 소매치기를 한다는데요. 이 3인씩 무리를 지은 소매치기들이 지하철역을 다니며 대상을 물색합니다. 한 명이 말을 걸거나 음료수를 옷에 쏟는 식으로 시비를 걸어 관광객의 관심을 끄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시야 반대쪽에서 지갑이나 휴대폰을 훔치고 또 다른 한 명이 물건을 건네받아 도망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이 하도 빈번하게 발생해서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안전한 프랑스 여행을 위한 소매치기 예방 수칙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의 여행객들이 유럽에서 겪는 이런 일이 황당하고 놀라운 만큼 반대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겪는 양심적인 상황이 놀라울 수밖에 없죠. 일반 네티즌들의 경험담뿐 아니라 해외 유명인들도 한국의 국민성을 매우 우수하다고 칭찬하는데요.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 국민성의 남다름을 체험하고 해외에 전하며 화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서울 특파원으로 있는 영국 BBC의 로라 비커 기자는 한국인의 양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놀랄 것도 없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그녀는 속초에 방문했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 속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귀중품도 여러 가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은 물론 내 몸에서 10cm라도 떨어져 있는 물건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험하기에 로라 비커 기자 역시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모든 귀중품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상태로 지갑이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있는 채로 지갑을 돌려받았다. 왜냐하면 이곳은 한국이니까. 그리고 그녀가 올린 사진에 해외 네티즌들은 유쾌함을 느꼈는데요. 사진은 그것이 과연 지갑인지 과자 상자인지 구분이 어려운 모습입니다. 언뜻 보면 성의가 없어 보이는 포장이지만 그 누구도 지갑이라는 것을 알 수 없도록 무심한 듯 지갑을 잘 감춘 포장을 한국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로라 비커 기자의 SNS에 수많은 댓글을 달았는데요. 한국에는 모두 천사만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잃어버린 지갑이 다시 돌아올 수 있냐고? 로라 비커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녀의 말이 100% 사실이라면 너무 배 아플 것 같다. 한국산 과자 박스 굉장히 맛있어 보여. 심지어 이름에도 버터라고 쓰여 있잖아. 가장 어이없는 건 한국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친구는 비슷한 사건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저에게 당연한 걸 가지고 난리치지 말라며 나를 혼냈고 나는 그런 친구가 너무 무서웠어요. 난 실제로 양심 테스트 영상을 본 적 있습니다. 한국 마트에서 지갑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는데 3명 중 3명이 지갑을 주인에게 주워주었습니다. 영상을 다 본 후 나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과연 좋은 사람은 누굴까? 지갑을 정확히 맞는 과자 박스에 포장해 보냈다니. 그것도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 물론 한국인의 양심에 감동받는 게 먼저였긴 해. 로라 비커 기자는 서울에서 택시를 탔던 에피소드도 SNS에 올렸는데요.
2020년 코로나 초반 마스크 대란이 있었을 때 약국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한정된 수량만 구매할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려는 로라 비커 기사에게 택시기사는 요즘 외국인은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 것이라며 갖고 있던 마스크를 가져가라고 주었다고 합니다. 로라 비커 기자는 이제는 외국인도 마스크를 구할 수 있어요 라며 거절했지만 택시기사는 그런 그녀에게 한사코 마스크를 쥐어주며 마스크를 안 가져가면 안 내려주겠다고 했다면서 또 한 번 한국 사람의 무뚝뚝하지만 남을 배려하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따뜻함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의 SNS를 보고 한 네티즌은 자신이 겪은 한국에서의 일화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외국인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의 경험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동은 한국인들의 양심과 도덕성에서 왔습니다. 한국의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느낀 첫 번째 감동은 사람들의 친절함과 예의 바른 태도였습니다. 길을 헤매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면 항상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하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예절 이상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감동은 환경에 대한 높은 의식과 관심에서 왔습니다. 한국의 도시에서는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쓰레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책임감은 단순한 규칙 준수 이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는 놀랄 일이 아니라지만 세계인들이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은 그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한국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쌓는 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세계인이 한국에 여행을 오고 한국인의 양심과 정을 더 많이 느끼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